무슨 음악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요한 파일벨의 캐논입니다. 카논이라고도 하죠. 히라보에서, 그리스어에서 카논은 법과 규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법과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진 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과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바로 이 문사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합니다. 문학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실무만, 스킬만 아는 검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계속 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께 문학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시도 읽고 영화도 보고 주말에는 미술관도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정말 피상적으로 성과만 쫓는 그런 검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검사에 멈추지 않기를 저는 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 신임 검사님들은 아롤디스 체프만 같은 시속 160km가 넘는 170km에 육박하는 그런 강속구를 던지고 싶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선수는 거의 외계인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야구를 잘하고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는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가장 부드럽게 치는 타자가 가장 멀리 내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됐다.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 그런 걸 갖고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몸이 굳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결정이나 판단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숙지해야 됩니다. 사실 검사실에서는 만나는 사람이 몇 명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는 수십 명, 서울중앙지검 416호 대법정 같은 데서는 수백 명이 모이죠. 그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 검사가 손에 파란색 골무를 끼고 기록만 계속 뒤적뒤적 하더라 라고 할 때 가장 검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평생의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일입니다.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재산이 다 걸려 있고 인신이 걸려 있고 가족이 걸려 있고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달에 200건의 사건이 배당되면 여러분들은 200분의 1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1분의 1입니다. 평생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허둥지둥하거나 준비가 덜 돼 있거나 뒤적이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성을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내 손으로 하는 것, 그것이 프로시큐터에서 프로만 따서 프로페셔널입니다. 말로만 지시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누구를 설득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내 방에 있는 수사관과 실무관을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 이 일을 같이 합시다.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피의자를 설득을 해야 되고 사건 관계인 참고인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내 상사를 설득해야 됩니다. 부장, 차장, 검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정당성을 갖추고 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언론을 설득해야 됩니다. 언론은 국민 여론을 대신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국회도 설득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도 설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나를 동심원의 가운데에 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 플러스 설득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설득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느 영화의 장면입니까? 말씀하시죠. 예, 박수 주십시오. 예. 앤서니 홉킨스입니다. 양들의 침묵 영화 다 보셨죠? 여러분, 영화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예, 영화나 문학을 보면 그 상상력을 통해서 수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본에서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배우십시오. 이 프로파일러의 첫 번째 원칙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역지사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 표현이 똑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모든 일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검사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돌려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꼭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수사 대상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말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쉽게 해결된 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 격차가 많이 나죠. 보통 보면 연인 관계인 경우도 많이 있죠. 운전석에 앉아보니까 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키가 1m 80이고 1m 60이면 운전석에 앉아보면 후사경과 사이드미러가 바로 답이 나오죠. 검사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을 할 때 수사 대상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입니다.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야지 가고 또 새도 두 날개가 있어야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넘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열정입니다. 열정. 신임검사 때는 너무너무나 열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 아까 파이어볼로처럼 빠른 볼을 던져야겠다는 사람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는 열정과 냉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열정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정말 쉽습니다. 검사실 주변을 지나가면 부인을 하거나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 더 두렵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경계심을 갖게 되느냐,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똑같은 데시벨로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열정에만 차 있지 말고 냉정함을 꼭 갖춰야 된다. 여러분의 크나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가장 큰 힘은 말과 글입니다.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미국의 사법기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칼도 지갑도 없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은 무력을 말합니다. 총과 포, 칼이 없습니다. 또 지갑이 없다라고 하죠. 지갑은 뭘 말하는 거냐면 기획재정부 또 재무부처럼 돈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린 돈도 없습니다. 우리 검찰을 자산을 재평가를 하면 기업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자산 재평가를 할 때 기왕에 사놓은 땅, 부동산, 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감가상각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죠. 우리 검찰을 자산 재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법무연수원 건물도 검찰청 건물도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검찰의 소유는 아닙니다. 자산 평가를 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컴퓨터하고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뭘로 하느냐? 말과 글로 합니다. 김훈의 남한산성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첫 문장입니다. 김훈 작가가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는 첫 문장을 쓰고 강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라고 쓸까 아니면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쓸까를 놓고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꽃이 피었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사실을 기술한 겁니다. 근데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화자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이 이와 은 하나를 놓고 달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스타니파타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동물의 왕국에 보시면 숫사자가 무심하게 으르렁거리는 얼굴들이 나올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나도 사자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바람은 그물이 있어도 통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여러분 앞으로 진흙 안에 들어갈 겁니다. 범죄의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지만 그 진흙에서 곱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피는 연꽃과 같이. 마지막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코뿔소를 말하죠. 불가에서 살불살조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살조, 고승, 조사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에 다다르지 말고 나를 통해서 깨달음에 다다라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이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